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박재훈. 저는 AMPM 글로벌의 오지연입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메타 관련해서 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중간중간 채팅 올라오시는 글들도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질문 리스트를 따로 뽑아왔죠. 네, 기존에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것들 저희가 메타 광고랑 조금 관련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저희 오늘 그 라이브 주제 자체가 메타 광고에 익숙하지 않으신 그 초보분들 위주로 하는 그런 적합한 질문을 저희가 또 받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좀 보면서 그 답변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그럼 저희가 질문 리스트를 뽑아왔는데요. 질문 리스트를 올려드리면, 우선 첫 번째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자사몰이 없이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동안 네이버 검색 광고에 배너 광고만 조금 돌리다가 이제 메타 쪽으로도 광고를 돌려보려 하는데 초기 설정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스토어는 어차피 그 메타 픽셀을 심을 수 없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픽셀을 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조금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는 그 자사몰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스마트 스토어에도 이제 그 전환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것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 NT 파라미터라고 해서 네이버가 메타 픽셀을 심을 수 없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제공을 했던 기존의 기능이 있고요. 이 NT 파라미터는 그 별도로 이제 전환 추적 장치를 그 심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상품 판매하시는 그 주요 랜딩 페이지가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이 랜딩 페이지 URL 뒤에 그 총 4가지로 분류되는 그 소스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4가지 파라미터 기능이 각각 좀 소스, 미디엄, 디테일, 키워드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이 4가지 소스를 이제 URL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스 값의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애드 같은 그런 값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 URL에 이제 그 유입이 되는 그 전환 값을 저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URL을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이 NT 파라미터 값을 따라서 조금 추적을 기존에는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초 완전 이제 상반기부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또 이런 AI 솔루션 기능을 또 출시를 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AI 이제 매니저,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메타 구매 전환 추적 AI 매니저라고 불리고 있고, 이거는 근데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기존 NT 파라미터 값이 조금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 추적 장치였다면 이거는 그 스마트 스토어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또 요금이 부과가 되는 유료 솔루션이긴 합니다. 근데 사용을 하셨을 때 좋은 점은 그냥 이거 솔루션을 사용을 하셨을 때 바로 메타 픽셀 값이 붙어서 그 광고 라이브러리 통해서 또 전환 추적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규모가 조금 있는 업종이나 이런 사업체일수록 솔루션을 유료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AI 매니저라는 게 솔직히 사실 나온 지 얼마 많이 안 됐죠. 맞아요. 네, 최근에 나와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 안 좋다라고 지금 정확히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은연중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전체 데이터를 직접 한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문의를 주시면 그쪽으로 저희도 좀 많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광고주분들이 어떤 거를 또 선호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조금 다르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관련해서 또 상담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질문은 네. 또 저희가 두 번째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드밴티지 누구는 사용하는 게 좋다, 누구는 사용하지 말라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데 확실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어드밴티지 아마 쇼핑 그 체크박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좀 네. 많이 헷갈리시는 것 수동과 같더라고요. 이제 자동 형태로 맞아요, 나뉘죠. 맞아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전환 캠페인 이제 설정할 때 그 체크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어드밴티지 쇼핑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제품의 구매 전환 고객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서 최대한 많이 노출해 주겠다 하는 메타 자체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에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모습 위주로 광고를 돌릴지 조금 노출할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네, 이제 다만 기존에 아직 브랜드 뭐 초기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소규모 그 업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새 제품이라고 했을 때 그 구매 전환 데이터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초반에 이제 모수 데이터 자체가 없게 되면은 어차피 어드밴티지 쇼핑을 그 사용해서 돌린다고 해도 성과가 사실 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구매 그 전환 고객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노출해주겠다 하는 그런 기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환 데이터가 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이미 기존에 좀 최적화된 캠페인단이 있고 나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사용을 해보실 수 있어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 우선은 뭐 모수가 많이 없거나 데이터가 많이 내포돼 있지 않으면 이제 어쨌든 뭐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효과가 효율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환이 많이 발생을 시키고 뭐 어드밴티지 캠페인 전에 이제 뭐 맞아요. 전환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으로 전환을 많이 쌓아 놓으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아무래도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세팅법이 워낙 간소해서 맞아요. 일단 세트 한 단에 한 최대 150개까지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셨을 때 어드밴티지 캠페인 같이 쓰시면 더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준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영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도 네. 해보자면 다음 질문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기존에 광고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재 문제인지 갑작스럽게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계정 복구를 포기하고 새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 했는데 광고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앞으로 광고 계정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냥 텍스트로만 읽어봐도 또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게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사실 대행 자체를 맡겨주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도 또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시긴 해요. 이 경우는 사실 메타의 운영 정책이랑 관련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메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정 해킹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접속하던 IP가 아니라 다른 IP에서 로그인 시도만 해도 이거 뭐지? 기존 IP가 아닌데 혹시 해킹 아닌가?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비활성화를 또 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광고비 소진이나 뭐 소재 이슈로 비활성화가 되었다면 인증을 통해서 또 그 비활성화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또 사실 귀찮기도 하고 인증 이제 그 풀리는 기간 자체가 뭐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또 한 달까지도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런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 계정 포기하고 나 새 계정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 메타에서는 그 시스템 회피에 대한 정책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귀찮고 곤란한 정책이긴 하고요.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계정이 정책을 회피해서 그거를 위반해서 비활성화가 되었는데 이후 그런 거를 풀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또 바로 새로운 광고 계정을 만들려고 시도함. 이게 아예 그 항목 자체에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회피 행위가 또 확인이 되면은 그냥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또 비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존 계정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좀 계정 운영 자체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 쪽이랑 좀 필히 상담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한번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시스템 회피나 뭐 계정 정지 음.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이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소재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회피로 바로 이제 광고 계정, 비즈니스 계정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계정을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 계정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광고 계정이 아무리 이제 뭐 정지를 먹던가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완전히 없어진다, 비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계정들을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지연 그 메타 천재 우지연 마케터님한테 연락을 또 주시면 아마 이렇게 네. 띄워주시니까 또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메타 천재입니다. 네. 다음 네, 또 질문 질문으로 가보자면 가볼까요? 네. 이커머스와 DB 업종별로 운영해야 하는 캠페인 종류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캠페인 종류가 많던데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일단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자체가 메타 캠페인이 뭐 조금만 이제 손을 대보면 어떤 캠페인이 뭐 어떤 캠페인이구나 이게 또 파악이 되실 텐데 초반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통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캠페인 위주로 조금 돌려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전환 캠페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거의 그냥 판매라고 보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은 이커머스 업종처럼 뭐 주로 그런 서비스나 제품 자체를 판매하시는 그런 업종이랑 또 직관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잠재 고객 캠페인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재 고객 캠페인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잠재 고객을 알아서 좀 발굴을 해서 광고를 노출을 해주는 건가? 라고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의를 주시는 광고주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을 찾으려는 그런 목적의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설문조사 폼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DB 업종의 대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보험이나 병원이나 뭐 학원 등등 이런 업종에서 고객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성과가 잘 나주기만 하면 우리 업종이나 그냥 우리 자사 쪽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정보 데이터를 손쉽게 또 빨리 쌓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됐을 때는 광고비를 써도 데이터도 안 쌓이고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고 또
그렇게 또 캠페인이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사의 어떤 브랜딩된 위치나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좀 매력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DB에서 메타를 진행했을 때는 허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성 DB도 있지만 허수도 그만큼 많아서 왜 우리는 허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진짜 매체 특성상 허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는 구매 로아스가 정확히 딱 찍히지만 이 문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 장난으로라도 문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구매 같은 거는 장난으로는 구매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허수가 좀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저희만의 이제 비법으로 이제 잘 허수를 걸러내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DB의 질도 더 좋고 DB 단가도 좀 맞아요. 네, 잘 나올 수밖에 없게 이제 저희가 좀 맞춰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DB 자체가 지금 이제 재훈 마케터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뭐 많이 쌓이면 단순히 좋다 이거는 아니고 정말로 내 업종에서 이제 그 또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를 목적으로 어차피 DB를 수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허수를 최대한 걸러내고 정말로 진성 DB 위주로만 캠페인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세팅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문의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5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쪽으로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중인데요. 뷰티는 확실히 SNS 광고가 낮다고 해서 직접 운영해보고 있는데 구매 전환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전략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뷰티 쪽 업종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또 집행을 하는 네, 그런 광고주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저도 또 그런 색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네. 좋아하기 때문에 뷰티 쪽 잘하시잖아요. 이런 멘트를 또 노리고 제가 한번 말을 해본 거긴 한데 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워낙 뷰티 쪽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소비자 입장이 돼본다고 했을 때 이런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뭐 그래 성분도 굉장히 순하고 확실히 믿을만해 혹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피부가 굉장히 좋고 닮고 싶은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을 쓴다고 하네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잠재 고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훈 마케터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성분 마케팅이 조금 유행이 된 게 그 화해 어플이라고 거기가 화장품 네, 어플인 맞아요. 거죠? 네. 그 성분을 이제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순한 성분을 쓰고 있는지 뭐 좀 독한 그런 성분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네, 되면서 마케팅도 좀 그런 식으로 성분이 순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또 운영을 하고 있으실 텐데 일단 메타와 같은 SNS 쪽에서 그 효율적인 이제 소재를 발굴을 해주시고 또 꾸준히 거기에 멈추지 않고 A/B 테스트를 통해서 또 캠페인 최적화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그쵸. 되고요.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이미지 소재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우리의 장점은 이거야 하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플루언서 분들을 좀 그 섭외를 해서 마케팅을 하기에도 네이버 쪽보다는 어느 정도 용이한 편이 또 있기 때문에 뷰티 업종은 또 SNS 광고가 우선적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또 브랜딩이나 다른 여러 전환 차원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제 광고를 집행 중이신데 전환이 지금 잘 나지 않아서 고민이신 거면 제 생각에는 1차원적으로 일단 소재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제 생각에는 기존 그런 광고를 운영을 해보셨을 때 그런 따로 마케팅 팀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아니면 광고주님께서 직접 이제
그 광고를 돌려보시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혼자 소재를 제작하고 그 광고를 세팅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대기업이나 다른 조금 규모가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소재 퀄리티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이제 소재를 롤링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뭔가 이것저것 다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소재를 또 제작을 하고 또 바꿔주고 또 최적화를 또 하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롤링 해주는 주기가 너무 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캠페인단에서 이제 소재를 두세 개 올려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소재를 또 남기고 다른 것도 빼고 새로운 소재로 대체하고 하는 식으로 A/B 테스트를 보통 이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금, 혼자만의 그런 방에 또 세계에 빠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음, 뷰티 쪽은 진짜 브랜딩이 웬만치 되어 있지 맞아요. 않으면 로아스를 진짜 뽑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로아스 되게 잘 뽑으시잖아요, 뷰티 쪽.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재 중요하다. 근데 소재 중요하고 솔직히 제품, 소재, 이제 랜딩 페이지까지만 다, 상세 네, 페이지, 상세 네네. 페이지 뭐 이렇게까지 다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광고 아무렇게나 돌려도 솔직히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들을 다 캐치해 주는 게 이제 우지영 마케터님이 그걸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네, 광고를 아마 뭐 소재를 기획을 하실 때도 아마 뭐 직접 만드시진 않으시겠지만 뭐 영상 같은 것도 직접 뭐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코멘트 다 해주시고 소재가 어떤 소재가 더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뷰티 쪽에서도 로아스를 좀 많이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박지은 이제 마케터님께서 계속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계셔서 전 개인적으로 좋기도 하고 뭔가 좀 부럽기도 네. 하고 반반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뭔이 맡겨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네,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네. 여섯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메타 광고 세팅 시 타겟팅 설정은 오히려 소액 기준일 때 더 효율이 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타겟팅 없이 광고를 돌려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타겟팅 자체가 물론 이제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수 자체를 조금 제한을 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는 타겟팅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을 시켜보고 그 안에서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모수를 또 따로 잡아서 리타겟팅을 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논타겟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초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논타겟팅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이유가 머신러닝이 이제 돌아가는 기간부터 타겟팅을 잡아버리면은 그냥 그 순간부터 노출 모수가 너무 적어진 상태에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사실 잘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정말로 크고,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소액 기준일 때는 타겟팅을 잡는 게 더 효율이 낮다.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정말 1 예산 뭐 1만 원에서 뭐 2만 원 이 정도일 때는 사실 타겟을 잡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하면은 광고비 소진이 또 너무 빨리 되고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예산이 정말로 저 정도라고 하면 일단은 광고 자체가 하루 동안 무사히 돌아가는 것 자체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타겟팅을 잡아서 그 효율성을 그런 방면에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네네. 솔직히 테스트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해야지 뭐 A/B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재들끼리 뭐 비딩도 시켜보고 어떤 소재가 더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1 예산 1, 2만 원 정도면은
솔직히 너무 적은 편인 맞아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메타 광고를 하실 거라고 하면 최소 이제 월 예산 300만 원 정도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이하로 갔을 때는 사실 메타나 이런 SNS 광고보다는 다른 매체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 광고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최적화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300만 원 언더로 이제 너무 적어지게 되면은 이 최적화 자체가 진행이 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학습할 틈을 주지 않고 광고가 하루마다 그냥 뭐 오전 얼마 안 됐는데 뭐 점심시간 조금 지났는데 광고가 뭐 종료가 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 광고를 집행하는 의미 자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 금액 기준은 저희의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300만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적어버리면 음. 완전히 안 하는 이만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네. 최소 마지노선은 30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째 질문입니다. 네. 머신러닝 학습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음. 소재를 계속 바꿔주면서 A/B 테스트를 하라던데 어느 정도 주기마다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동안 계속 꾸준히 나왔던 단어가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단어인데, 네. 이 머신러닝 그 학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제일 좀 편할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산 변경이나 소재 관리 이렇게 좀 뭔가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관리는 다 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변경이 이뤄지는 순간 머신러닝이 그 순간부터 또 새롭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머신러닝 최적화를 좀 따져보고, 아, 이게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도 전에 계속 이제 그냥 학습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위해서 소재 변경을 해주시는 거는 머신러닝 기간 한 일주일 뭐 이 정도의 기간 동안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끝난 뒤부터 이제 대략 한 2, 3일 주기 정도로 소재를 이제 롤링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우선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7일 기준이지만 50개의 구매가 일어나야 이제 머신러닝 활동이 끝나서 최적화가 된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그 7일 동안 처음에 시작했을 때 50건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간 같은 거는 이게 뭐 며칠이 맞다, 며칠이 맞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구매가 완료가 되어야지 이제 캠페인 자체가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그걸 위주로 머신러닝이 맞아요. 잘 학습을 하고 좋은 캠페인으로 최적화된 캠페인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주는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효율적으로 캠페인이 되도록이면 빠르게 이제 최적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소재를 조금 저희가 처음 세팅부터 신경을 써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훈 마케터님께서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전환값을 기준으로 어차피 최적화가 끝나는 거긴 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만 기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였다고 하면은 어쨌든 캠페인 하나를 세팅했을 때 그게 이제 일주일 안에 50개 팔리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음. 경우에는 이 머신러닝 기간, 학습하는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좀 참을성을 가져주시고, 뭐야, 뭐, 내가 설명 듣기로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뭐 2배 이상 걸리네?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정도만 네, 케바케죠.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8번째 질문입니다. 네, 광고 예산이 많지 않은데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동안 생각보다 CPC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비용이 안정화가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머신러닝 이제 그 학습 기간 설명드리면서 조금 참을성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쵸? 또 있는 네, 것 같긴 맞아요. 한데요. 일단은 그 메타 이제 광고를 아예 처음 세팅해 보신 경우라고 제가 예상이 들긴 하는데,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성과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어차피 머신러닝 그 학습 기간을 저희가 내버려 두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과가 불안정한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이제 결과당 비용 전환 CPC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클릭이나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이제 좋은 소재일수록 CPC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재를 또 찾아내고 나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값이 무사히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찍히고 나면 머신러닝 이제 최적화가 끝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이런 CPC나 나머지 기타 이제 결과당 비용도 안정화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우지연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기다려 보시고 이게 구매 전환이 자주 일어나고 이제 뭐 클릭이 많이 일어나고 최대한 이 캠페인 자체가 활발해지면 자동으로 CPC나 뭐 CPM 정도는 뭐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비딩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그쵸, 뭐 그쵸. 크리스마스나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미리 염두를 좀 두시고 맞아요. 네,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설 명절이 네, 얼마 맞아요.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뭔가 명절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좀 연관된 뭐 식품 업종이나 뭐 선물 세트 이런 것들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쟁이 심화될수록 CPC는 자동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데, 뭐야? 왜 갑자기 어제는 잘 안정화된 그 가격이 오늘은 왜 이렇게 CPC가 높아졌지? 라고 또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또 다음 질문 한번 네. 가볼까요?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편한 네, 느낌으로 또 하기. 그렇죠. 캠페인 세팅 시 ABO, CBO 이런 용어를 쓰던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또 이런 좀, 그러니까 전문 용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마케팅 관련 용어를 또 보게 되면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또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ABO랑 CBO는 그 예산 전략의 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 CBO는 캠페인단에 이제 예산을 거는 방식인데, 일단은 그 캠페인이 있고 세트가 있고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캠페인 안에는 세트가 여러 가지로 설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캠페인은 세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좀 큰, 뭐라 그럴까? 그런 카테고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캠페인에 예산을 걸게 되는 CBO 같은 경우에는 세트 하나하나마다 예산을 직접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 맞춤 형식으로 배분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메타한테 예산 분배 너가 알아서 다 해줘 하고 다 맡기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판단해서 세트단마다 어디에는 뭐 10,000원, 어디에는 5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게 또 배분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 광고를 돌리시는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그 세트단 타겟에서 성과가 잘 나올지 모르는데 CBO 방식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CBO보다는 ABO를 추천을 드리고요. ABO도 마저 설명을 드리면, 그 캠페인 대신 각각의 세트단마다 직접 예산을 걸어주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행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그렇게 예산을 걸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수동 방식이긴 한데 그만큼 또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을 다 세트에 걸어두고 어느 타겟에서 반응이 잘 오는지, 즉 어느 세트에서 반응이 잘 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패션 업종에 있고 지금 캠페인 광고 그 메타에서 돌려보겠다라고 했을 때 20대 패션 쇼핑, 뭐 30대, 40대 쭉 이제 연령대별로 세트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20대 패션 쇼핑 이 세트에서 이 타겟에서 CPC가 좀 잘 나오네 한다고 하면은 이 그 타겟을 좀 빼서 다음 캠페인에서는 20대 뭐 패션에서 조금 더 상세히 더 쪼개서 20대 뭐 로맨틱 패션, 20대 뭐 시크 패션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옷의 분위기나 스타일에 따라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쪼개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ABO 같은 경우를 좀 초반에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를 아예 조금 처음 집행해 보시는 그런 광고주님들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보통 ABO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CBO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세팅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뭐가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맞아요, 이게 뭐 맞아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좋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노티를 드리는 거고 정확히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 많은 테스트를 하고 뭐 자사에 맞는 이제 그런 세팅 방법도 따로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 해보시고 그렇게 쪼개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어떤 세팅법이 더 좋은지 확인을 좀 맞아요.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뭔가 방법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ABO랑 CBO의 차이점은 그렇게 예산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에 대한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오. 마지막 질문이네요. 아니죠. 네, 10번째 질문인데요. 여태까지 게시물 홍보하기로 광고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게시물 홍보하기의 단점과 스폰서드 광고는 뭐가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이것도 너무, 네, 보자마자 좀 안타까운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내에서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를 통해서만 광고를 운영을 해주셨던 케이스인 걸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보면은 그 파란색 버튼이 굉장히 크게 또 집중할 수 네, 있게 또 홍보하기 네. 또 눌러보고 싶잖아요, 괜히. 맞아요. 이거 하면은 뭐 네, 사람들이 더 많이 내 걸 맞아요, 봐주나? 맞아요. 내게 더 잘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광고주님들 입장에서는 또 인스타그램이 워낙 또 2030을 꽉 잡고 있는 SNS 매체이기도 하고 그런 파란색 버튼으로 또 약간 유혹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버튼이 보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한 번쯤 그 운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단일 그 게시물 자체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데이터를 뭐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게시물 하나만 딱 반짝 그런 홍보를 해주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메타 스폰서드 광고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타겟 설정이나 상세한 노출 위치 설정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자사 브랜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소재를 돌려보고 효율적인 소재를 당연히 이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폰서드 그 광고를 통해서 전략적인 운영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소재에 따라서 뭐 피드에서 성과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스토리에서 또 성과가 잘 나올 때도 있고 하는 식으로 맞아요. 그 노출 위치 선정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상세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스폰서드 광고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게시물 홍보하기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 그 게시물 자체만 반짝 홍보하고 끝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를 쌓아두고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전략을 또 새롭게 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폰서드 광고가 여러모로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자사가 돈이 많은데 브랜딩을 하시고 싶다. 근데
뭐 어쨌든 SNS로 좀 광고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뭐 같이 돌려도 솔직히 상관은 없죠. 맞아, 네, 맞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아. 근데 단순히 메타와 아니 그 스폰서드와 그냥 단순 게시물 홍보하기는 엄연하게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 메타 이제 뭐 스폰서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뭐 리타게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잠재 고객, 유사 타겟까지 이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기존의 아무 그냥 뭐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광고를 더 나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시키는 게 더 맞아요. 매력도가 있고 더 사람들한테 전환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타겟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스폰서드 광고가 조금 더가 아니고 그냥 많이 네, 광고를 그냥- 하실 거면 네. 그냥 아예 부등호를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 게시물 홍보하기는 정말 그 박재훈 마케터님 설명처럼 우리는 조금 자사의 그런 운영 자금이 좀 충분히 여유가 있어 하면은 당연히 둘 다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다수의 광고주님들은 사실 그 예산 자체가 되게 소중하기 맞아요. 때문에 소중하죠. 네, 효율적으로 그 하나에만 좀 집중하시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가 아닌 이상 저희는 무조건 그 메타 스폰서드 광고로만 좀 진행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시물 홍보하기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뭐 음식점을 뭐 한번 홍보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음식을 홍보를 하고 싶다. 음. 뭐 이런 거 그냥 좀 너무 딥한 게 아닌 이제 우리 맞아요. 실생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음. 뭐 음식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게시물 홍보하기를 통해서라도 맞아, 맞아.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음. 타겟은 뭐 불특정 다수지만 그래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는 진행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 식품 쪽 지금 말씀 주셔서 저도 네. 인스타그램 보다가 약간 그 곶감이나 그 떡 그쵸. 같은 거 요새 되게 제 피드에 많이 예, 뜨는데 예, 예. 보면은 또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이 저도 들기는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그 게시물 내에서 이미지적으로 조금 후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게시물 홍보하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헷갈리시니까 일단은 스폰서드 광고가 더 좋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스폰서드가 찐입니다. 찐으로 광고를 하는 공간이 맞아요.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네, 벌써 10개를 준비했는데 10개가 다 끝이 나버렸네요. 네. 또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말을 또 더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네. 또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준비한 질문도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 뭐 지금 실시간 채팅도 이제 올라오는 게 없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해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은 다 저희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의 뭐 이런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우지영 마케터님이 진짜 메타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 로아스도 잘 네, 그러니까 제 옆에, 그러니까 아까 스폰서드 광고가 찐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질문이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박삐표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소재 레퍼런스도 보고 싶은데 모아서 보는 사이트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그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그쪽에서 뭐 만약에 내가 밀키트다 그러면은 밀키트 검색하시면은 비슷한 업종들이 어떤 소재를 쓰고 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상담 네, 보내주시면 상담 보내주시면 한번 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글에 그냥 페이스북 그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정말 모든 광고 그 체크를 해주시고 맞는 업종을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최신 순으로 또 광고가 바로 또 모아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되게 굉장히 그렇죠. 네. 참고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도 문의를 받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답변이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투명성 센터라고 일단은 URL을 넣거나 뭐 URL을 넣거나 그 업체명을 검색을 하면은 그쪽에서도 구글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GFA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볼 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직접 일일이 이제 맞아요. 네, 롤링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계속해서 뭐 뉴스 페이지나 이런 데서 꾸준히 체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레퍼런스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소재들 보면은 하나씩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캡처 떠가지고 이제 뭐 이 소재 한번 저장시켜 놓고 저 소재 저장시켜 놓고 GFA 한참 할 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약간 네. 그래서 좀 안 하게 되는데 GFA도 소재 레퍼런스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도 GFA 소재가 또 워낙 계속 금방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그 마케터님처럼 캡처를 또 해서 모아두지 않는 이상은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사이트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또 네. 네, 박비뼘님이 저는 오래된 광고는 성과가 있으니까 돌리겠지 하고 게시 중인 광고 중에서 오래된 광고 위주로 참고 중인데 좋은 레퍼런스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래된 광고는 성과가 있으니까 게시 중인 건 오래된 광고 위주로 레퍼런스를 소재를 보시는 상황이시군요.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네. 소재가 뭐 반응도가 좋다, 뭐 나쁘다 이거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영상 광고라고 하면은 그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 이제 영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후킹성이 있다, 소재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광고주들한테도 이런 소재 한번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먼저 제안을 드리고 하는 편인 것 이게 같아요. 오래된 광고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그 메타 광고 자체에서 이제 소재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중인 경우도 그쵸, 종종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오래된 광고 위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집행의 의미가 없는 그냥 방치된 그런 광고로 또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단점, 뭐 상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뷰티 업종이라고 했을 때 뭐 제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움짤 느낌의 그 영상 소재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그 외적으로 저는 일단은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최신 광고 위주로 조금 돌려서 보는 그 편이긴 한데 이거는 또 상황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서 맞아요. 네. 저도 약간 최신 광고들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래된 광고는 그냥 소액으로 그냥 켜놓으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결코 소재가 반응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신 소재들 위주로 보면서 요즘 트렌드 이런 소재들 많이 뽑는구나 라는 것들. 특히나 좀 유명한 업체들 거를 이제 맞아요. 벤치로 쓰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사와 이제 비교했을 때 자사 업종에서 이제 좀 네, 유명한 업체들 네, 보시면 박비뼘님 답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 이제 50분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맞아요. 슬슬 이제 질문 그래도 마지막에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도 답변하면서 저희한테도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참고가 된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질문이랑 또 주신 질문까지 답변을 다 드렸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저희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메타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메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뭐 GFA, 구글, 네이버 쇼핑, 네이버 파워링크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만질 수 있는 매체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만질 수 있어서 지금 일단은 오늘은 메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눴던 거고요. 다음에는 좀 뭐 GFA나 아니면 구글 쪽으로 저희 같이 네.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